저는 KBS에서 이제 93년도에 KBS에 입사를 해서 2000년도에 KBS를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KT와 합작을 했던 인터넷 방송에서 제가 이제 콘텐츠 합작을 했는데요. 세계는 지금 한 프로그램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KBS를 잘 모르세요. 내부에 어떤 의사도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PD나 기자나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사실 밖에서는 이제 KBS의 노조가 문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노조는 그 행동 부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 아젠다 세팅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PD 협회입니다. 그래서 기자 협회하고는 좀 다른데요. 보도국의 기자들은 아무래도 좀 더 현실 감각도 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또 그래서 발로 뛰면서 좀 더 뛰기 때문에 조금 더 하고, 이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특히 구성을 하고 기획을 하는 PD들이 저도 이제 PD 연합회에서 뭐 간사였습니다만, 이 PD들이 상당히 그 선민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혜랑 저희 PD 연합회장 선배 표현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뭐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청정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뛰어난 스마트한 집단이다라고 이제 자체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그냥 평가합니다. 저희들끼리. 근데 그렇게 저희가 그 PD들이 이데올로그와 역할을 하면, 그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노조가 사실상 행동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KBS의 노조는 항상 PD연합회, PD협회가 주장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그럼 PD협회가 가지고 있는 PD들의 생각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좌파이들이죠. 좌파이들.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어떤 그 의식 하에 그 작용화된 부분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반미, 반자본, 그다음에 민족 통일, 뭐 이런 식의 그 우리가 흔히 그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했던 모든 코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광우병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뭐 KBS라고 못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고, MBC가 좀 더 세게 나갔을 뿐이고, 그 특히 추정 60분이라든지 이런 시대 다큐멘터리들을 통해서 그 어떤 이념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려는 그런 어떤 의지들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럼 과연 그런 게 공영방송이냐라고 생각해보면, 그 조금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무엇이 공영이냐고 했을 때 어떤 정의를 외치는, 그러니까 방송이 정의를 외치는 것이 공영인가? 언론의 역할이 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PD들은 안에서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사명의식, 소명의식 이런 것들을 갖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방송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념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항을 하려면 KBS 내에 어떤 뭐 임원들, 본부장, 뭐 국장, 사장 다 필요 없습니다.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이번에 그 사장으로 지금 임명되는, 지금 논의가 되는 조대현 사장 후보님이 저희 직속 선배셨는데, 저도 비판을 못합니다. 왜냐면 너무 존경하는 분이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나 경찰 내부의 끈끈한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있듯이, PD 사회는, 또 기자 사회는 그 뭐랄까요, 그 선배와 후배 간에 도제식으로 넘어오는 그 어떤 내면화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식이 상당히 연대가 공고하기 때문에 이념이 다르더라도 결국은 한 식구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KBS의 내부 인사가 KBS 사장이 되어서는 KBS 기획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참 존경하는 선배
님이지만 KBS 사장으로 가신 거 제가 반대를 그냥 표명했는데, 가능하면 KBS에서는 KBS와 연고가 없는 외부 인사가 오셔서, 특히 경영 전문가가 오셔서 경영적으로 구조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인사가 방송을 맡아서 그 책임을 지고 이렇게 이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여기에 그래서 이런 PD들이 갖고 있는 어떤 편향된 의식, 그 다음에 이런 이념, 그 다음에 그 경영진과 또 노조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주자, 우리 황민 교수님께서 이면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하면 또 간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래 부장들은 노조에 못 들어가는데 노조 파업하면 부장들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임금 협상에서 임금 오르면 부장님도 임금도 오르니까 부장님도 오르고 다 좋아합니다. 파업하면. 뭐 겉으로는 뭐라고 하지만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견제를 하려면 역시 시청자라는 그 어떤 존재가 다시 부각이, 그 퀄리티에 대해서 수신자가, 그 베너핏을 먹는 수신자가 일종의 항의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내가 수신을 내는데 왜 이 방송을 만드느냐, 근데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TV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신을 내는다고 하는 건 항의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냥 주는 대로 하는 거죠. 보는 거죠. 만들어서 주는 대로. 이게 시청자 주권에 있어서 수신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청자 주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신료에 대한 컨셉을 좀 이게 다시 우리가 그 시민사회에서 이거를 다시 재정리를 해서 KBS와 대화에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수신료를 TV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그 TV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수신하는 대가로 보고, 그 수신하는 그 공영방송의 퀄리티와 질과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KBS 내에도 시청자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상당히 그 좀 위상이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그 법적으로 시청자위원회 그 권한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PD에서는 시청자위원회를 의식을 많이 해요. 사장이나 이사님들은 별로 저도 의식을 안 했는데 시청자위원회에서 뭐라고 나오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청자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번에 프로그램 반영해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응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민사회에서 그 시청자위원회를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시청자위원회 들어가신 분들도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청자 주권적 관점에서 수신료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KBS 수신료가 이중삼중으로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TV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고, 그럼 IPTV 볼 때 내고, 위성방송 볼 때 내고, 배우들 볼 때 내고 되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시민사회에서 헌재가 TV를 보유하기 때문에 뭐 그 수신을 내야 된다면 차라리 셋톱박스를 달아서 KBS 많이 보는 사람이 많이 내게 하자, 수신료를. 안 보는 사람 안 내게 하고. 공정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자동차 주행세 같은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사는 목적이 주행하는 목적이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면 뭐 휘발유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야죠. 그 내연을 많이 갖고 그런 식으로 나는 KBS를 계속 봐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많이 내고, 수돗물도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지 않습니까? 접시도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고, KBS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이 내고, 난 KBS 안 봐도 돼. 그러니까 시청자한테 선택권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KBS가 많은 시청자가 보기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듭니다. 공영방송이라 하더라도 시청률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면 KBS의 시청률이 떨어진다, 많이 안 본다, 많이 안 보니까 당연히 수신료가 적게 거친다, 이 얘기는 맞다, 이건 맞는 얘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 그래야만 KBS PD들도 뭔가 각성을 하고 이념적으로 만든, 이념적인 어떤 편향에 의해서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시청자가 또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기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그 정상화된다고 보고요.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시청자, 아까 위원회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청자 위원회 상태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KBS 내에 경영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작진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수용자로서의 하여튼 세금과 납세자 주권이 있는데, 수신료를 강제로 거둘 거면 시청자위원회 위상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의 그 입김이 본 그 평가가 제작진에게 전달이 되어서 제작진이 그 시청자들의 평가에 의해서 뭔가 그 결과가 나오게, 제가 뭐 제안을 하나 만든다면 시청자들이 예를 들어서 평점을 내서 프로그램에 대한 평점을 낸다든지 모니터링을 해서
하위 예를 들어서 하위 10%의 PD들은 회사가 강제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좀 너무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좀 강제적으로라도 이 어떤 너무 노는 PD들이 많아요. KBS가 PD를 너무 많이 봅니다. 사실. 여러분 KBS 드라마 PD가 몇 명 정도 나오신다고요? 드라마 프로그램이 KBS 드라마 프로그램이 한 몇 개 되나요? 그러면 PD 아무리 말하는 거야 한 20명, 30명 될 거 같잖아요. 한 100명 넘습니다. KBS 드라마 PD가. 뭐합니까? 드라마 못한 PD가 놉니다. 안에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여기 다십니다. 그런 상황들, 그리고 KBS 내 묘한 그런 어떤 KBS 그 안에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제가 KBS에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카스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골이 있고요. 골품제로 갔습니다. 신라 시대에. 그러니까 성골 지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골은 이제 시사 다큐멘터리 갑니다. 고급 다큐멘터리, 시사 다큐멘터리 이런 거. 그 다음에 진골이 르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억의 슈퍼 이런 거. 그 다음에 육두품이라는 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쇼양이라고 하는 교양도 아니고 쇼가 아니고 약간 그런 걸 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해골이라고 해가지고 데일리 프로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KBS 내에서 자생적으로 능력에 따라서 그게 이렇게 뭔가 배치가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정권이 바뀌면 해골이 선거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골이 선거로 올라와서 그럼 당연히 프로를 못하죠. 자기가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걸 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프로그램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윤주 사랑 때 그냥 프로그램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잘 만든 PD를 다 끌어내고 밑에서 저기다 보내가지고 하방시켜버리고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그 PD들 자기의 역량이 발휘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무조건 시청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평가를 위해서 PD가 평가를 받고 그 평가의 승인이나 인사의 고과가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